제가 정말로 치열하게 대선 후보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규재 대표께서 오늘 정리해 주시는 거는요. 상수와 변수라는 단어를 쓰면 그냥 이재명과 민주당은 상수인데 네. 그 상수의 대상인 국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건 변수일 뿐이고 네. 이 사람들은 정책과 공약을 뭘 내더라도 국민들 관심이 없다. 큰 흐름의 하나의 변주곡일 예, 뿐이죠.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배제하고 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제 바라보고 국가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의 문제로 가야 한다고 이제 좀 되었습니다. 규정을 네. 해 주셨습니다. 자, 역량 문제는 민주당의 역량 문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질문을 네. 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김문수로 대표되는 국힘은 아예 정당으로서 또는 대선 후보를 배출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단정을 해도 되겠습니까? 이번에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실력이 드러났죠. 예. 또 국힘당이 그동안에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하는 것을 온 국민들이 보는 데서 심야에 다 보여줘 버리고 말았습니다. 저 정당은 지금까지 공당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결정 과정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선택되었던 지난 20대 대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무슨 명태균이라든가 말하자면 정치 조작꾼들이 상당수가 투입되고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매니플레이트 해내는 뭐 그것을 굳이 우리가 여론 조작이다 또는 표의 조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의 은밀한 곳에서 방침을 정하고 당의 은밀한 곳에서 목표를 정하고 무언가 그 목표에 맞는 결과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. 뭐 저는 지난번부터 지난 대선 자체 과정 자체에서 그걸 굉장히 느끼고 윤석열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나는 이번 대선은 보이콧한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네.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마저도 온 국민이 보는 데서 새벽의 날치기가 다 드러나 버리고 말한 거죠.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라고 한들 사실 정상적인 후보는 아니죠. 김문수는 한덕수에게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1등을 만들어줘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보거든요. 네. 근데 그 후보에게 무슨 힘이 실리겠습니까? 네. 과연 이게 민주적으로 정당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기본적인 성격이거든요. 정당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만일 이 궤도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쳐서 퇴산 명령을 받는다고 헌법 8조가 규정하고 있죠. 그래서 그게 나중에 말하자면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그 헌법 8조를 가지고 정당 예산 청구를 안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미 끝난 정당이다. 자, 그럼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는 본인을 처음부터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네. 한덕수를 밀다가 자 협의해서 단일화하기로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. 네. 그러면 매우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윤석열 뭐 비상겸 그리고 단절하고 별도로 국힘의 재건을 왜냐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0.1%라도 있다면 네.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 하고 있다. 그러면은 선거 전략상 이게 비정상이다. 두 번째, 그러면 혹시 김문수도 윤석열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일종의 자신의 철학이냐 이게 가치냐 이렇게 이제 가버리니까 뭐 원래 안 될 줄 알고 있었지만 더 지금 지리멸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김문수가 최소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모습은 단절할 거 단절하고 새로운 설계도를 국민에게 선보여야 하는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또 뭐냐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게 아마 그 사람들은 무슨 내밀한 연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이유는 없습니다. 그렇게 무슨 서로 간에 무슨 강력한 어떤 연결 상태가 있다고 저는 보질 않아요.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. 그 사람들이 지난 수년 동안에 형성해 온 말하자면 마인드셋 자체가
거의 동심원적으로 움직이고 있죠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놀랍게도 지난 그 몇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위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것을 동심원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동심원이 출발하는 거죠. 그 부정선거론, 뭔가 딥스테이트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음모론적 세계관. 5.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결국에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작전하고 간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5.18에 대한 아주 음모론적인 세계관. 이제 이런 것들이 켜켜이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저 국힘당이기 때문에 찍고 있는 또는 지지하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국힘당의 핵심 적인 심정적으로라든지 또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건 국힘당이 동조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음모론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음모론적 세계관은 특히나 보수교단을 타고 급격하게 확산 전파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.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동심원적인 동정공감의 바탕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그 음모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2월 12.3 그 군사 반란 쿠데타에서 명백하게 그걸 느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가볍게 인식을 해요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.